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살고 계신지. 우리 미국의 이 중부 지역은 중북쪽으로는요 아주 심한 추위가 왔기 때문에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에리아는 보통 웬만한 추위나 눈이 와서 학교 문 닫는 법이 없는데 오늘은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이 참 지낼만 하시면은 복 많이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낮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조아려 보겠습니다. 자, 낮잠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언제 얼만큼을, 그러니까 몇 분이나 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낮잠은 해로운 낮잠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식후에 식곤증을 가지신 분이 있죠. 식사만 하고 나면은 고만 자기도 모르게 고만 이렇게 곤드라진다고 하죠. 네, 자, 그거는 왜 그런지, 이거를 어떻게 예방 치료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그 잠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 강의 중에 우선 멜라토닌도 우리 잠하고 직결되어 있는 참 몰라서는 안 되는 아주 우리 몸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좋은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나이를 잡수시면은 그것이 떨어지니까요. 저도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햇살 있는 데서 운동을 하고 뭐 하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래도 역시 나이가 먹게 되면은 멜라토닌의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음식 가운데 멜라토닌이 있는 게 있거든요. 어디에 멜라토닌이 많으냐 하면요, 오트밀, 귀리입니다. 그러니까 귀리 죽은 노인네들이 특히 양로원에서 아침 식사로 엄지손가락을 꼽는 곡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귀리죽에다가 바나나하고 블루베리 한 반 컵 정도, 블루베리는 좀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 정도만 먹고, 또 뭐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는 한 40년 동안은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별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운 음식, 또 몸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음식, 그런 거는 그렇게 몸이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자, 이 낮잠이 유익하냐 해로우냐 알고 싶지 않으세요? 특히 50대를 넘어서 60대를 훨씬 넘어가는 노년기에 과연 낮잠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느냐. 젊은 사람들이 무슨 낮잠 자겠어요. 그러나 젊은 분들도 저녁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사무 처리를 하는 일이라든가 뭐 논문을 쓰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 피치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 젊은 분들이 잠자는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공부가 이렇게 치세이니까 그거를 놓고 그대로 잘 수는 없죠. 공부 너무 많아요. 저도 의학 공부를 할 때 12시 안에 자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40 초반에 병 난 거고요. 뿐만 아니라 12시에 자기만 해도 양반이에요. 새벽 1시, 2시. 2시가 아니고 2시 이상은 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집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뱃멀미를 하는 것 같이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접고 이제 잠자리에 들곤 하죠. 참 젊은이들 어떤 그 조금
머리가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문의 양이 소화시켜야 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걸 다 처리하려면은 잠을 다 실컷 자고는 도저히 그 공부를 다 소화시킬 수가 없죠. 자, 저는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낮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밌죠? 그것도 짧은 낮잠. 낮잠이라고 해서 1시간, 2시간씩 그냥 퍼져서 그대로 실컷 자고 깨는 것이 아니라 짧은 낮잠. 그러면 짧은 낮잠은 시간적으로 얼마를 말하는 거냐? 15분 내지는 30분. 어떤 사람에게는 5분도 굉장한 유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15분 and 30분 at the most.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30분 미만으로 하는 것을 낮잠이라고 하며 낮에 퍼져서 30분 이상을 자면은 오히려 해롭겠죠. 예. 오케이. 근데 이 낮잠이라는 것은요, 참 매력이 있어요. 보통 우리 사람은요, 낮잠에 대해서 아주 매력을 느낍니다. 예. 낮잠을 잘 수 있다면은 자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왜? 많은 사람들이 잠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는 낮에 낮잠을 잘 수 있다. 어느 나라는 아주 모든 국민이 다 낮잠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낮잠의 적당한 시간은 첫째로 점심 식사 전입니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12시 전에 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적당한 낮잠 시간은 점심 식사 후 2시간 후. 왜 하필이면 2시간 후냐? 식사를 마치고 2시간이 되면은 잡수신 음식이 반 이상이 소화가 되고 소화 과정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소화 장애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라고요? 점심 먹기 전. 그러니까는 시간은 15분에서 30분이 아주 가장 적당한 낮잠이고, 첫째로는 점심 먹기 전, 12시 전. 그러니까 한 11시 좀 넘으면 잠깐 그렇게, 그리고 잠이 와서 자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주무시면 아주 좋다고 돼 있고, 특히 유익을 받는 것은 50세가 넘으신 분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냐? 이제 차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후 2시간, 그러니까는 하루 3끼를 잡수시는 분이 점심을 잡수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12시나 1시죠. 그러니까 오후에 접어들면서는 우리의 체온이 조금 낮아지는, 정상적으로는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때 사람이 잠깐 이렇게 잠이 오는 그때가 점심 식사 후 2시간 후인 그때에 길어봤자 30분을 주무시는 것은 어떤 유익을 가져오느냐? 첫째로 정신 기능을 다시 소생시켜요. 멘탈 펑션, 정신 기능을 다시 소생시켜줘요. 리차지 해줘요. 말하자면 배터리가 거의 나가려고 해서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데 아주 리차지 시키는 것처럼 그 정신 기능,
멘탈 펑션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이거는 굿 뉴스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면역을 증진시켜 줍니다. 딱 이 세 개를 추려서 낮잠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신 기능을 증진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면역을 enhancing 증가시켜주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요 낮잠이 하루에 한 번만. 예. 어떤 분은 12시 전에, 예, 점심 먹기 전에 그렇게 한 30분, 짧으면 15분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한 10여 분은 또 30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자고 금방 깨면은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은 몸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낮잠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짧게 회전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한 5분 정도만 눈을 감았다 깨도 이 정신 기능이 소생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피곤할 때는 꼭 잠을 자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뇌신경, 이 옥시피탈 로브라고 뒤통수에 있는 그 뇌 부분이 이 햇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면서 깨어있는 시간에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그 아일랜드, 그 위치가 우리의 뒤통수 안에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는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계속 우리가 눈을 뜨고 멍청한 사람 없죠. 항상 머리가 움직이거든요. 그 뇌가 기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 전기로서 뇌파 EEG를 검사해 보면 알파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건 깨어 있는 상황이에요. 베이타 웨이브는 쉬고 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감고 있어도 베이타 웨이브가 되기 때문에 뇌의 에너지가 그만큼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에 그 사람은 5분에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손발을 릴렉스하고 그저 가만히 좀 멍청하게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기만 해도 뇌신경이 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낮잠 자는 동안에 우리 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음과 이 몸이 서로 그 교제를 합니다. 그를 통합해서 서로 그 이 교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이 몸이 교감을 하기 때문에 무슨 구체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느냐 하면은요, 우리 몸이 병들어 있는 부분은 치료가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아직 병까지는 안 됐지만 손상되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를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양원에서는요, 아주 의무적으로 요 30분을 다 모두 방에 들어가서 쉬게 합니다. 네. 모두가 다 침대에 들어가서 아주 조용하게 눈 감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잠이 안 오면 그냥 눈 감고 있게 해줍니다. 어떤 요양원은 그렇게 해주는 요양원도 있는데 여기에 굉장한 일리가 있죠. 낮잠을 자면, 그리고요,
50대가 넘은 60대가 더 되시는 분이 낮잠을 주무시면은 밤에 더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잔다고 해서 그 잠이 다 그 퀄리티, 그 질이 다 똑같은 질의 잠을 자는 거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아주 좋은 숙면을 하게 되고 어떤 날은 자기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그 경쾌한 느낌이 오지 않고 눈도 그렇게 떠지지가 않고 눈도 감으면 오히려 편안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 잠을 뭐라고 하냐면 속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밤에 뭐 몸이 안 좋았니? 속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이 떨어지지를 않는구나. 하지만 어쩌니 학교를 가야 하니까 억지로 찬물로 세수를 좀 해라. 그래서 속잠을 깨워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속잠이 깨지를 않아서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긴 했는데 눈을 뜨기가 싫은 거 있죠. 눈을 뜨기가 싫은데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경쾌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난 1시간쯤 더 들어놓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1시간을 더 가만히 눈 감고 포근한 이불 속에 다시 들어가서 1시간을 더 있었더니 그다음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불쾌한 느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쇠수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요. 밤에 무슨 꿈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보니까 어저께 저녁 때 저녁 2번째 식사가 보통 때보다 1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화가 위가 깨끗이 다 처리를 한 그 상황에서 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도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하게 꿈을 꿨고 다 기억도 나고 그래서 지난 밤에는 내가 숙면을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한 중에 들어보니까 그 171회인가 거기에 노인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1회에 숙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병주 의사 그러고 숙면을 하면 그 숙면이라는 그 숙면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고 숙면을 취하면 우리 정신 세계가 어떻게 맑고 경쾌한지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이 그 숙면에 대해 있는데요. 내가 해놨지만 아주 빠짐이 없이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꼭 좀 보세요. 그리고 이 낮잠이 굉장히 유익한 만일 어떤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으신 분이라면은 병 치료를 위해서 낮잠이 필요하고 또 오후가 되면은 피곤해서 모든 사무직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 능률이 안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요 낮잠을 한 30분만 15분 내지 30분만 투자해서 주무신다면 저녁 시간을 아주 활기차게 이 정신 기능이 아주 맑고 경쾌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도 학교에서 집에 가면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잠이 금방 푹 드는지 그거를 알아서 15분 내지 30분을 푹 자고 깨면은 저녁 시간을 그렇게 밤 12시, 1시, 2시까지 하지 않아도 저녁 시간을 이 정신 노동을 하는데 굉장히 능률이 오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오후가 아주 지겹게 힘이 든다고 하시면은 낮잠 잘만 하시죠. 저도 그래서
나도 60도 넘었고 이제부터는 얼마 전에도 가끔가다 낮잠을 자기도 하고 안 자기도 하고 했는데요. 낮잠 잔 날은 이브닝 아워. 이브닝 아워 하면 5, 6, 7, 8시까지 그 한 서너 시간을 굉장히 정신노동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이 피튜터리 글랜드, 그러니까 뇌하 수체에서 만들어냅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돼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밤에 자면은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됩니다. 조금이고 많이고. 그러나 많이 분비가 되면 그만큼 여러분의 건강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기게 하려면은 12시 전 3시간 전에 주무시면은, 왜냐하면 깊은 잠에 들어가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려면은 9시에 베개를 비셔도, 그리고 어떤 질병이 없어서 깊은 잠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60분, 1시간이면은 깊은 잠에 들어가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2시 전 2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2시간 동안 분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2시 이후 새벽녘으로 가는 때보다 배가 분비됩니다. 그러면은 12시 이후에 한 서너 시간을 더 주무신다고 해도 그때는 12시 전에 반밖에는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저녁, 나이가 특히 드신 분은 나이가 잡수신 그 자체가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떨어지니까 일찍이 주무시면 그만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은, 그럼 성장 호르몬은 뭐를 하는데, 애들이야 자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필요하지만, 네, 우리는 병을 회복시키는 파워,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이 모든 몸을 보수하는데, 꼭 병까지 안 가도 리페어, 보수를 하는데 꼭 성장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세포 분열과 모든, 그리고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모든 일에,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2시 전, 3시 전, 9시에는 베개를 비셔야 100%의 유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 호르몬은 이러니까 건강하시죠. 물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수하실 수 있고,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거 말입니다. 병에 시달리면서 약에 취해서 장수하는 거 말고요. 근육의 이 성장이나 근육의 힘이 증진되는 이 모든 것이 나이 잡수신 분에게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못지않게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신 세계의 그 예민성, 모든 것을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상황을 잘 알아서 처리하시는 이 정신 세계의 그 예민성, 정신이 그냥 깨어 있다고만 해서 내 정신이 아니죠. 예민성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증진시켜 줍니다. 특히 초저녁 잠을 자는 것은 면역도 증진시켜 주고요. 또 낮에 운동을 하시고 육체 활동, 자기가 피곤하지만 어정어정 걸으면서 자기 식사는 자기가 준비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집안도 청소, 오늘은 요 방만 하고 내일은 저 방만 하고, 뭐 집을 당신이 노인돼서 사시는 지역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그렇게 육체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에어로빅 운동을, 활보라든가 옥외 활동이라든가, 뭐 조금 땅을 일궈서 뭐 씨를 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늙음을 느리게 만들고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늙음에 아주 그 늙음이요 빨리 60마일, 70마일, 80마일로 그냥 와서 얼마 전에 뵀을 때는 저분이 저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폭 늙으셨지? 이런 것이 안 오고 아주 천천히 15마일, 10마일, 20마일 그저 그 정도로 천천히 늙음이 오면은 대단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바로 얻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먼덩이 틀 때 벌써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잠을 숙면하기 위해서 베개를 비시기 전 4-5시간 전에 위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나이가 잡수시면 두 번째 식사를 오후 3시 이전에 마치실 수 있으면은 아주 숙면을 하십니다. 네, 네,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일찍 자는 것만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게 아니고 육체 활동,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이 밖에 오기 활동을 하시면서 걷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이 에이징 얼브라고 해서요. 천천히 뇌가 늙어가도록 하는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슈잔드라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또 가트콜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쉬완다, 애쉬와간다라는 것이 있고요. 코큐텐, 우리 양파에도 많죠. 그 다음에 진생. 이 신경이 예민하신 분은 중국 차이니스 진생이나 코리안 진생을 먹으면 흥분제가 많이 있어서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그 흥분제를 디네이처 시켜서 만든 것이 홍삼입니다. 이 홍삼하고 밤하고 또 그 대추하고를 슬로우 쿠커에다가 천천히 홍삼은 요 새끼손가락 한 매듭만큼만 넣어서 아주 적게 왜냐하면 나이 잡수신 분이 어떤 분은 삶이 조금 들어가면은 이 환절기인 가을과 봄을 지나기가 아주 편안하고 유익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인삼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저는 홍삼이라고 권하고 싶고 아주 적은 양을 그러면은 이 가을에 온도가 20 내지 3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환절기 온도의 차이가 이렇게 많고 또 봄에 또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추위가 있어서 오솔오솔 뼛속으로 찬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분에게는 대단히 좋으면서 이 장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을 잘 주무시고 또 낮잠도 잘 자고 잠을 충분히 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리차지 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신노동에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과 여건이 여의하시면은 낮잠도 주무시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전화를 하실 때도 그래요. 눈을 뜨고 꼭 전화를 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바른 쪽과 왼쪽을 바꿔가면서 그 뇌가 이 뇌파가 손상을 입고 있는 그거를 바꿔가면서 바른 쪽으로 봤다가 또 왼쪽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눈을 감고 전화하시면 그만큼 뇌파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쉬고 있는 베이타 웨이브가 되기 때문에 뇌에 돌고 있는 에너지가 세이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